방금 실적 발표를 다 듣고 왔습니다. 우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확인받고 싶었던 건 크게 두 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로보택시 6월 런칭과 저가형 모델의 출시인 것 같은데 그 외로 또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 있었죠. 도지와 테슬라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5월부터는 테슬라에 더 신경 쓸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까지 도지에서 역할을 다하고 그 이후로는 테슬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일찍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월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일론이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로보택시에 대한 내용과 월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가형 모델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적 발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 저의 테슬라에 대한 낙관적인 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만 테슬라의 실적 자체는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의 실적은 내러티브로 주가를 방어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컸던 것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복귀 소식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이 얘기가 나올 때 주가가 당시 약 5%가량 뛰었습니다. 지금은 약 $250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 복귀 소식에 더해서 로보택시와 저가형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6월부터는 오스틴에서 모델 Y를 통해 주민들에게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을 해줬고 로보택시의 런칭 1일차에는 10대에서 20대 정도를 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알려주었죠.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각각 여러 도시에 배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테슬라 투자자로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테슬라는 현재 로보택시 도입을 위한 인프라가 싹 다 배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들의 하드웨어 4.0 차량 100만 대 정도인데요. 규제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그에 맞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무감독 자율주행을 배포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테슬라 비즈니스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일론은 연말부터는 개인도 무감독 자율주행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26년 정도부터는 개인의 차량을 로보택시 플릿에 추가를 하고 제거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테슬라의 AI 역량뿐만 아니라 월드클래스급 제조 역량이 뒷받침해주기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기존 33초당 한 대가 생산되는 생산 라인에 효율화와 자동화를 더 업그레이드시킨 언박스 프로세스는 5초당 한 대꼴로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제조 역량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저가형 차량에 대한 윤곽이 좀 더 밝혀졌는데요. 실적 발표의 Q&A 세션을 보면 아예 새로운 외형의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는 뉘앙스가 전혀 아닙니다. 애널리스트가 직접적으로 저가형 모델 지연 루머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본인들이 집중하는 것은 저렴한 접근성에 있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생산 라인을 사용해서 기존의 차량 폼팩터와 유사한 모델이 나오게 될 것이고 중요한 핵심은 더욱 저렴한 가격이 있다라고 한 점입니다.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아예 새로운 신차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더 저렴한 버전의 모델이 300만 대의 생산 캐파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니 시장은 긍정적이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로보택시와 저가형 모델에 대한 재확인이 있어 주었지만 이제 냉정하게 숫자를 볼 시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참합니다. 1분기 EPS의 월스트리트 예상치는 0.41달러였지만 테슬라가 내놓은 숫자는 예상치를 34%나 하회한 0.27달러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 하락한 19.33빌리언 달러를 발표해 주었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마진율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이죠. 오퍼레이팅 마진이 2.1%로 내려갔는데 더욱 쇼킹한 건 탄소 배출권 크레딧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탄소 배출권 크레딧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테슬라도 인지를 하고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 크레딧 매출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순적자를 발표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크레딧과 관련된 매출은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을 늘리게 되면서 줄어들게 될 것이고 테슬라의 본질적인 수익원이 아닌 하나의 보너스 같은 느낌의 수익이죠. 2020년 초기 테슬라가 이 크레딧으로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다고 비판받아왔던 그런 매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크게 수익성을 확보하고 지난 분기 동안 크레딧 매출을 제외하더라도 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적은 없었는데 이번 분기는 탄소 배출권 크레딧으로 적자를 면하게 된 그런 2020년의 상황인 거죠. 이번에 발표하게 된 EPS의 하향세를 또 보게 되면 원래는 2.03달러였던 1년의 EPS가 1.74달러로 내려가게 되니까 약 117배였던 PE 레이쇼가 136배로 더욱 상승하게 되는 성장주가 됩니다. 과연 성장이 꺾인 이 상황에 세 자릿수의 PE 레이쇼가 정당화될지는 생각해볼 만한 거리입니다. 만약에 구글, 메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테슬라같이 어닝 쇼크의 숫자를 보여주었다면 과연 애프터마켓이 5%가 오르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이에 더해서 저는 테슬라가 지금 보여주는 주가 상승에 있어서 테슬라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아주 큰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태세 전환이죠. 장이 마감하면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는 타이밍에 트럼프의 파월 의장 해고에 대해 번복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안정성에 의심을 가지던 자본이 다시 유입이 되었죠. 시장이 크게 상승하면서 테슬라도 이 물결을 타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면 저는 테슬라가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에서 보이는 현실과는 다르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경각심도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로보택시는 아주 소규모로 6월부터 오스틴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더욱 경제성 있는 이 저가형 모델은 25년 상반기, 즉 5월이나 6월쯤에나 생산을 시작하게 될 테니까 이 저가형 모델로 매출이 견인되는 것은 3분기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기대나 내러티브를 제외한 순수 숫자와 관련된 실적에 있어선 3분기까지도 다소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저의 관점이 바뀐 것이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난 영상의 제목에서처럼 저는 애초에 실적 발표를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숫자를 상기시켜드려야 되겠다는 관점에 오늘 영상 방향을 이렇게 잡았을 뿐이고요. 일론이 지난 분기부터 계속해서 미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한 풍족인데요. 이 친환경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조달을 해서 인류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생산성과 풍족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에 있어서 테슬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은 올해는 테슬라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 했고 2026년은 거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있을 이 거대한 해를 위해 기반을 다지고 준비를 하는 전환점과 같은 해이고 또 본격적인 자율주행으로의 시대와 휴머노이드 봇의 시대가 열리는 이런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보면서 일론이 2026년이 거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발표였습니다.